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올해 68세이고요. 아내 순자와 함께 지금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LA에서 40년을 살아온 전형적인 재미교포였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이야기가 좀 길 텐데요. 제가 어떻게 LA를 떠나 한국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1977년 제가 29살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죠.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했어요. 전기도 자주 나가고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었고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기술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는 미국이 꿈의 나라였거든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나던 시절이었죠. 부모님께서 어렵게 유학 비용을 마련해 주셔서 UCLA에 갈 수 있었어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 어머니가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성호야, 미국 가서 성공해서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게 해다오. 미국 생활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어요. 햄버거만 먹다가 위가 아플 정도였죠. 그래도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참아야지 하면서 버텼어요. 다행히 졸업 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자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순자와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미국 시민권도 받았고요. 그런데 40년을 살면서 느낀 건 미국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물론 대놓고 차별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미묘한 벽이 있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게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복잡한 의료 시스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메디케어를 받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추가 보험에 월 $300씩 내야 했고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 20%나 됐거든요. 치과 치료는 더 심각했어요. 임플란트 하나에 $3,000씩 하니까 아프면서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또 하나 힘들었던 건 사회적 관계였어요. 40년을 살아도 진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많지 않더라고요. 언어의 한계 때문인지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독립했고 저희 부부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순자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한국 한번 가볼까요? 얼마나 변했나 궁금해요. 사실 40년 동안 한국에 몇 번 가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짧게 관광차 갔다 왔거든요. 이번에는 좀 오래 머물면서 제대로 보자고 했죠. 2023년 3월에 한국에 왔는데 인천공항부터 충격이었어요. 규모도 엄청나고 시설도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더라고요. LA 공항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데 속도도 빠르고 조용하고 깨끗해서 놀랐어요. 이게 정말 한국이야? 하면서 순자와 계속 감탄했습니다. 서울 시내에 나와서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40년 전에는 흙길이었던 강남이 완전히 맨하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높은 빌딩들이 즐비하고 거리는 깨끗하고 사람들 옷차림도 세련되어 보였어요. 처음에는 호텔에서 지냈는데 체크인할 때부터 놀라웠어요. 호텔 직원이 태블릿으로 뚝딱 처리해 주더라고요. LA에서는 종이 서류를 몇 장씩 써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보았는데 이것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티머니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고 노선도도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LA에서는 차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운전하기도 부담스러웠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했어요. 며칠 지내다 보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걱정이 많았죠.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 잡기도 어렵고 의사 만나기까지 몇 주씩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당일에도 예약이 가능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도 놀랐어요. 시설이 미국 병원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대화할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40년 만에 의료진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니까 미묘한 증상까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가 아파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검사 결과도 당일에 나오고 MRI도 바로 찍을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몇 주 기다려야 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의료비였어요.
저희가 관광객 신분이라 건강보험 혜택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거든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들더라고요.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놀란 건 편의시설들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이 곳곳에 있고 치킨도 새벽에 시켜 먹을 수 있고 쿠팡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온라인 쇼핑에도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으니까 신기했어요. 아파트 인근에 있는 시장에 가봤는데 이것도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이 가득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상인분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도 좋았고요. 어디서 오셨어요? 하면서 관심을 보여주시니까 40년 만에 느끼는 한국 사람들의 정이 그리웠구나 싶었어요. 3개월 머물 예정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6개월로 연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장기 체류를 위해 여러 절차를 밟게 됐죠.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체류 연장 신청을 했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관공서 가면 항상 긴장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월 보험료가 12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서 월 $300 내던 것에 비하면 정말 저렴했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나서는 더 놀랐어요. 정기검진도 거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처방약값도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당뇨약 한 달분에 $200씩 했는데 여기서는 몇천 원이면 되니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자도 마찬가지였고요. 결정적이었던 건 디지털 편의성이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게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앱으로 다 할 수 있고 택시도 앱으로 부를 수 있고 배달 음식도 앱으로 주문하면 금방 오고. 미국에서는 이런 게 생각보다 불편했거든요. 특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더 그랬어요. 또 하나 좋았던 건 대중교통이었어요. 지하철과 버스가 정시에 운행되고 환승도 쉽고 요금도 저렴했어요. 65세 이상은 할인도 되니까 더 좋았고요. LA에서는 차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했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안전한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밤늦게 산책해도 무서울 게 없고 CCTV가 곳곳에 있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LA에서는 동네에 따라 위험한 곳이 많았거든요. 총격 사건이나 강도 사건 뉴스도 자주 나오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던 중에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죠. 아버지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의료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언어 소통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깨끗한 지하철, 현대적인 병원, 편리한 앱들, 맛있는 음식들, 친절한 사람들까지. 자녀들도 점점 놀라더라고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요? 하면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큰아들 민수가 직접 한국에 와서 보고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아버지 선택이 옳은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살기 좋네요. 그래서 작년에 완전히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왔어요. 아파트도 구했는데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도 신기하더라고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목돈은 들지만 월세 부담은 적고 관리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도와주니까 어렵지 않았어요. 미국 친구들한테 한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을 때는 반응이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왜 후진국으로 가냐고 말하던 친구들이 제가 한국 생활 영상을 보내주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정말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어? 우리도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대중교통을 보고는 다들 부러워했어요. LA에 있는 한국 친구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호야, 내가 먼저 개척해 준 덕분에 우리도 용기가 생겼어. 우리도 은퇴하면 한국 갈 생각이야. 이제 한국에서 산지 1년이 넘었는데 정말 만족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고 이웃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점심에는 순자와 함께 시장 구경도 하고. 이런 일상이 40년 동안 LA에서는 불가능했어요. 언어 장벽 때문에 깊은 교류가 어려웠거든요. 한국에서는 농담도 통하고 미묘한 감정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병원도 정말 편해졌어요. 동네 의원에서 정기검진 받고
필요하면 대학병원 예약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스트레스가 없어요. 선생님, 여기가 좀 아픈데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바쁘게 진료하는 분위기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약국에서도 놀라는 일이 많아요.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부작용이나 주의사항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미국에서는 약사와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여기서는 건강 상담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문화생활도 풍부해졌어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가끔 국립극장이나 세종문화회관 공연도 보러 가요. 이런 문화시설들이 접근하기 쉽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65세 이상 할인도 있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요. LA에서는 차로 1시간씩 가야 하는 곳들이 여기서는 지하철로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계절별로 즐길 거리도 많아요. 봄에는 벚꽃 구경하고 여름에는 한강공원에서 시원한 바람 쐬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겨울에는 온천욕도 하러 가고. 미국에서는 날씨가 단조로웠는데 한국의 사계절은 정말 아름다워요. 음식도 그리워할 게 없어요.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고향 맛을 마음껏 즐길 수 있거든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냉면. 이런 음식들을 언제든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이 비싸고 맛도 아쉬웠는데 여기서는 정말 맛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배달 음식 문화도 신기해요. 치킨, 피자, 중국 음식, 한식까지 다 배달이 되고 30분 안에 따뜻하게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새벽에 출출할 때 야식 주문할 수 있는 건 정말 편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서비스예요. 온라인 쇼핑도 중독성이 있어요. 쿠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새벽 배송도 되니까 놀라워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되니까 굳이 먼 쇼핑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은행 업무도 편해졌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계좌 이체, 잔액 조회 다 되고 ATM도 곳곳에 있어서 현금 인출도 쉬워요. 미국에서는 은행 가려면 차 몰고 가야 했는데 여기서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은행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요. 경비 아저씨는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마트 사장님은 신선한 채소 들어오면 알려주세요. 아파트 이웃들과도 가끔 모임을 가져요. 같은 또래 분들과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건강 정보도 공유하고 맛집 정보도 교환해요. 이런 인간적인 관계가 LA에서는 쉽지 않았거든요.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표면적인 관계에 그쳤어요. 교통도 정말 편해요.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고 깨끗하고 버스도 실시간으로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65세 이상은 대중교통비 할인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요. 한 달에 교통비가 몇만 원이면 충분해요. LA에서는 차 유지비, 보험료, 주차비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몇백 달러씩 들었거든요. 안전 면에서도 한국이 훨씬 좋아요. 밤늦게 산책해도 무서울 게 없고 지갑 떨어뜨려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사회예요. LA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다녔는데 여기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어요. 경찰서도 친근하게 느껴져요. 동네 순찰하시는 경찰관들이 인사도 해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친절하게 도와주세요. 미국에서는 경찰이 좀 무서운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든든한 보호자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의 IT 기술력도 정말 놀라워요. 오지 속도도 빠르고 와이파이도 곳곳에서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잘 터지니까 신기해요. 키오스크 주문도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편하게 사용해요.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더 빨라요. 정부 관련 업무도 온라인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민원 신청, 증명서 발급 같은 것들을 굳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업무 때문에 하루 종일 기다린 적이 많았거든요. 자녀들도 이제는 저희 선택을 완전히 이해해요. 큰아들 민수가 얼마 전에 또 한국에 왔는데 아버지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저희도 나중에 은퇴하면 한국 올 생각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민준이는 의사인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보다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이네요 라고 인정했어요. 막내딸 지영이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 공부도 하고 있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에 사는 걸 신기해해요. 영상 통화할 때마다 할아버지 집 주변이 정말 깨끗하네요. 그 건물 정말 높아요 하면서 놀라워해요. 내년에는 손주들이 한국에 놀러 올 예정이에요.
경복궁, 남산타워, 롯데월드 같은 곳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의 좋은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LA 친구들도 자주 연락해요. 제가 한국 생활 사진을 보내주면 다들 부러워해요. 한국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인다. 그 지하철 정말 깨끗하네 하면서 관심을 보여요. 몇몇 친구들은 진짜로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내년에 한국 부동산 보러 올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시대가 바뀌었구나 싶어요. 40년 전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현실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한국 생활이 더 유리해요. LA에서는 집세, 보험료, 생활비 등이 계속 올라서 부담이 컸는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 절약이 커요. 미국에서는 아프면 비용 걱정부터 했는데 여기서는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노후 생활비로 보면 한국이 훨씬 경제적이에요. 같은 돈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환경도 좋아졌어요. LA는 스모그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았는데 서울은 생각보다 공기가 깨끗해요. 특히 한강공원 같은 곳은 정말 상쾌해요. 녹지 공간도 많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서 건강 관리하기 좋아요. 매일 아침 운동하는 재미가 있어요. 계절 음식도 다양해서 즐거워요. 봄에는 나물 반찬, 여름에는 냉면, 가을에는 전어, 겨울에는 김장김치. 이런 계절감 있는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해요. 미국에서는 1년 내내 비슷한 음식만 먹었거든요. 한국의 정서적 지원도 큰 장점이에요. 같은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과 소통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공감대도 쉽게 형성되고 유머도 통하고요. 미국에서는 항상 문화적 차이를 의식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종교 활동도 편해졌어요. 근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교우들과의 교제도 자연스러워요. 미국 교회에서는 언어 때문에 깊은 교제가 어려웠거든요. 여가 활동의 선택권도 많아요. 등산, 낚시, 바둑,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비용도 저렴해요. LA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찾기도 어렵고 비용도 비쌌어요. 가족 관계도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자녀들이 한국에 올 때마다 새로운 발견을 하고 가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아버지 선택이 현명했구나 하면서 인정해 주니까 뿌듯해요. 무엇보다 언어적 자유로움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40년 동안 영어 때문에 위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해소되었어요. 한국어로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농담도 할 수 있고 속담도 쓸 수 있고 감정 표현도 섬세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진짜 삶의 질이구나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40년 전 한국을 떠날 때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올 때 완전히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40년 전 한국은 가난하고 불편했지만 지금 한국은 풍요롭고 편리해요.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생활 인프라도 훌륭하고 사회 안전망도 잘 되어 있어요.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국제적 위상도 많이 올라갔어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자랑스러워요.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 뉴스를 접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살아보니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모바일 결제, 배송 시스템, 정부 디지털 서비스 등이 훨씬 진보적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도 한국의 편리함에 놀라워해요. 근처에 사는 독일인 친구는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해요. 이제는 한국에서 영영 살 생각이에요. LA로 돌아갈 이유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모든 면에서 한국이 더 좋으니까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그래도 미국이 자유의 나라 아니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진짜 자유는 언어의 자유, 의료의 자유, 안전의 자유예요. 한국에서 그걸 찾았어요. 물론 미국도 좋은 나라예요. 4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걸 배웠고 자녀들도 잘 키웠어요. 미국에서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후를 보내기에는 한국이 훨씬 적합한 것 같아요. 의료, 교통, 안전, 편의성, 문화적 동질감 등 모든 면에서요. 혹시 미국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국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편견을 버리고 직접 와서 경험해 보세요. 3개월 정도만 살아봐도 한국의 장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한국은 더 이상 40년 전의 그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을 갖춘 선진국이에요.
특히 시니어들이 살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요. 의료 시스템, 대중교통, 문화시설, 사회 안전망 등이 모두 우수해요. 무엇보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이에요.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에요. 자녀들과 손주들도 자주 만나고 한국의 사계절을 만끽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40년 만에 찾은 고향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기 바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 만나요.